아침이면 그윽한 커피 향이 퍼져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7시 30분 출근하는 선생님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8시 30분까지 한 1시간 정도 운영되는 한시적인 카페입니다. 사실 이곳은 다름 아닌 교장실. 선생님들을 위해 직접 꾸몄답니다. 요거는 이제 브라질 커피고요. 고소하고 견과류 스타일을 좋아하는 선생님들 내려드리는 커피고, 요거는 이제 에스메랄다 게이샤라고 그래서요. 약간 신맛과 산미가 있는 최고의 커피입니다. 사비로 마련한 고급 원두부터 다양한 기구들은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10년 전부터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는 박상철 교장. 커피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쓴맛, 탄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과일 맛도 나고 다양한 견과류 맛도 나고 커피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는데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런 데서도 점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 훈련 몇 시에 와요? 9시 40분부터 시작이고요. 네. 커피 한 잔을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들. 무엇보다 커피가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잠이 안 깨어 있어요. 근데 커피 먹으면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약간 생기거든요. 그럼 그 힘을 받아서 아침에 바짝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안 돼. 조금 부족한 게 있잖아요. 2% 부족하고 아쉬운 거. 그것을 채워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딱 준비시켜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졸음을 달아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커피의 각성 효과. 커피가 정말 뇌에 영향을 끼치는 건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뇌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혈류의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커피를 마시기 전의 속도를 측정한 뒤 커피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커피를 마시고 30분 후 뇌혈류의 속도를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확연하게 줄어든 뇌혈류 속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뇌 신경세포 수용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 대신에 이 카페인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뇌혈관이 수축되고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혈류 속도 또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커피 속에 있는 이 카페인이 뇌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를 사용할 때 뇌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부산물이 생성되며 뇌에 누적이 되는데요. 쌓여있던 아데노신이 신경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피로와 졸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카페인이 혈류 장벽을 쉽게 통과하면서 뇌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는데요. 아데노신과 매우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페인. 아데노신을 경쟁적으로 밀어내고 신경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와 졸음이 달아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지기능 테스트에서도 커피를 마신 후에 집중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커피와 신경 인지기능 향상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커피를 마시고 난 뒤 뇌의 수행 능력이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활용 부위도 더욱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의 작용 중에 대표적으로 각성 효과라든지 집중력 상승이라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일이나 업무에서의 집중력 향상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침이나 또는 점심시간 이후에 좀 졸음이 오거나 피곤할 때 이런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카페인의 각성과 집중력 향상 효과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고
김성주 씨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매일 커피를 꼭 챙겨 마시는 이유, 바로 크레마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크레마 형성이 풍부하게 내려옵니다. 커피의 거품층으로 지방이 녹아있는 크레마. 옛날에는 요거를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크레마가 많이 생기고 압축으로 내리기 때문에 어차피 짜는 형태라고 보셔서 더 크레마 형성이 더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 거는 연하게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마를 섭취하기 위해 매일 석 잔 정도 커피를 챙겨 마신다는 김성주 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형 간염 보유자 수직 간염이 된 집안이라서 엄마로부터 이제 저 또한 비형 간염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누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머님도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감경변을 걸쳐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외할머니를 비롯해서 큰외삼촌, 그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큰이모님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몇 년 전에는 또 여동생도 저 작은 부위지만은 절제 수술을 하고 저 또한 간섬유와 중기 이상이 된 상태라서 늘 간암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김성주 씨. 우연히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먹지 마라가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착집되어 있는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들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커피는 많이 마셔라. 좋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발간한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커피는 간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음식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간 섬유화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김성주 씨.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저기 앉으세요. 보시면은 이 간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 울퉁불퉁해지면 이제 간경변 소견을 좀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다행인 거는 오늘 그 섬유 검사를 같이 했는데 간경변 환자에서는 우리 섬유 수치가 이게 1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동안 항원이 없어져서 간 기능이 좀 개선돼서 오늘은 6.98, 7에 가깝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이 기능은 좋아졌다. 다행히 1년 전보다 좋아진 상태. 항바이러스제를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먹고 있던 그 커피가 저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오늘 결과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커피가 정말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장병국 교수는 한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그 대규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이 간암의 발생을 줄고 또 특이하게 그 보고에서는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나 그 효과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페인이 그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전부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다 그 성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카웨라는 성분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와웰은 커피의 크레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지질 성분으로 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커피에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장병국 교수는 쥐에게 간 섬유화를 유발한 후 카와웰이 섞인 사료를 먹은 쥐와 일반 사료를 먹은 쥐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카와웰 첨가 사료를 먹은 쥐에게서 간 섬유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간암세포의 증식까지 억제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약으로 먹을 건 아니지만 내가 기호식품이니까 하루에 한 2잔에서 4잔 사이를 마시면 많게는 30% 이상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연구마다 다르지만 그런 보고는 뭐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도 낮춰주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가 대장암의 재발 위험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하루 넉 잔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대장암의 재발 위험이 32% 낮았고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원래는 DNA에 의해서 자신의 세포의 수명, 주기가 결정이 돼 있는데 활성산소정에 의해서 전자를 뺏기고 산화적 손상을 입게 되면 안 죽는 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글자로 암이라고 하고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활성산소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항산화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죠. 커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적당한 커피 섭취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취향도 다양해졌는데요. 커피나무에서 채취한 생두에 열을 가해 볶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원두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두를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하죠. 생두를 볶는 온도와 시간, 즉 로스팅 정도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도 달라집니다. 생두는 로스팅 과정에서 녹색, 노란색, 갈색, 짙은 갈색,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색깔의 변화는 커피의 성분 중 아미노산과 당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커피의 향과 맛이 만들어집니다.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신맛과 과일향 같은 개성 있는 커피의 맛을 느끼기 좋으며 강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단맛과 구수한 볶은향을 느끼기 좋습니다. 그런데 로스팅에 따라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커피의 항산화 성분 함량입니다. 커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질 중에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클로로겐산이고 클로로겐산 또한 항산화와 항염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로스팅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커피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클로로겐산. 로스팅 단계별로 커피를 추출해 세포에 처리한 뒤 클로로겐산의 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강하게 로스팅을 할수록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로로겐산이 열에 좀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많은 가공이나 열 처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로스팅한 커피를 일반적인 필터 커피나 에스프레소 방법으로 추출을 해서 드시는 게 가장 많은 클로로겐산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짜 교수님, 커피가 주는 이점이 꽤 있네요. 카페인이나 클로로제닉산 이런 물질들은 일단 우리 장내에서 당의 흡수를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인슐린, 이 인슐린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카페인을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의 발생 위험이 9%나 감소했어요. 오, 좀 진짜 의미 있는 수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디카페인 커피조차도 당뇨 발생이 6%나 감소했죠. 이렇게 막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 뭐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데는 좋다 그러고 어떤 데는 나쁘다 그러고. 커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얼굴을 가진 헐크. 헐크? 예,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다른 물질도 그렇지만 특히 커피 안에는 1000종 이상의 화학 물질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물질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물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